사상 최악의 고용 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초만 해도 30만 명이 넘던 취업자 증가폭은 7월 들어서 5천 명에 그쳤고 실업자 수는 7개월째 10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은 40대 일자리입니다. 불과 1년 만에 일자리 14만 개가 소멸됐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후의 최고치라고 하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이제 사상 최악의 고용 참사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이제 공감이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숫자 통계다 보니까 좀 체감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을 지금 어떻게 실장님은 보고 계신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일자리가 줄지는 않았거든요. 5천 명 늘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괜찮은 거 아니냐 늘어서. 네. 근데 경제 활동 인구가 한 9만 명 늘었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취업 시장으로 들어온 인구가 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 인구가 24만 명이 늘었으니까 최소한 일자리가 거기에 좀 맞춰서 증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5천 명밖에 안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 네. 실제로 실업자가 지금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게 이제 7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외환위기 이후로는 이런 실업자가 크게 늘었던 게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고용 시장은 절벽을 넘어서 고용 참사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비교했을 때 지금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 그런 예,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자, 이런 상황을 놓고 얘기를 할 때 이 꼭 청년 실업률 그리고 취업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경제 활동에 이제 중추 역할을 하는 40대 얘기입니다. 7월 고용 동향을 보니까 40대 취업자 수가 1년 만에 14만 명이 줄었거든요. 실장님 이 결과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외환위기 때하고 그다음에 2003년 카드채 사태 그리고 2008년의 금융위기 때만 보더라도 네. 40대가 가장 많이 줄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네. 줄긴 줄었지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40대는 경제 활동의 어떤 핵심적인 계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성이 가장 높은 계층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쪽의 취업자가 다른 연령층보다 많이 줄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고용 시장 상황을 보면 40대가 가장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생산성이 높은 연령층이 이렇게 취업자가 급감한다는 거는 경제 전체 그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장님께서 생산성이 가장 높고 이제 경제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0대의 취업자가 급감한 것이 심각하다고 보셨는데 이렇게 40대 취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40대만 초점을 맞추면 사실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과는 크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40대는 다른 계층보다 임금 수준이 높고요. 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됐고 좀 더 들어간다면은 제조업의 구조조정, 자동차, 조선 등과 같은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의 영향이 지금 심각하게 40대 취업자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만약에 이 밀려난 그 제조업에서 밀려난 40대가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 직후만 해도 사실은 이제 자영업 쪽으로 40대가 이동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워낙 자영업이 과당 경쟁이고 네. 또 인건비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글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40대가 가장 크게 위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있어서 고용 창출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방향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우리 수출 제조업 쪽에서 네.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네. 사실은 정부에서는 수출 경기가 괜찮다고 하지만 뜯어놓고 보면 반도체 외에는 괜찮은 산업이 없습니다. 네. 그 나머지 산업은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40대 쪽에서의 어떤 그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거 이런 거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40대에서 밀려나는 그런 근로자들을 받아줄 수 있는 산업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이라든가 도소매 음식 숙박 이런 쪽의 어떤 서비스업 쪽에서 받아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떤 40대의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이런 수준 이런 거는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걸로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러니까 40대 고용이 이제 우리나라 수출 상황하고도 이제 긴밀하게 관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너무 반도체에만 의존적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일자리를 앞에서도 이제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자리를 잃은 이제 40대 중년들 이제 뛰어들었던 게 이제 자영업인데 자영업 상황도 지금 경쟁 과다로 인해서 상황이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영업의 뭐 최근 통계를 보면은 10개가 창업이 되면 9개가 폐업한다는 네. 이런 통계도 있기 때문에 자영업은 과당 경쟁이 많습니다. 네. 과당 경쟁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국내 내수가 안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하고 그게 어떤 자영업의 공급 과잉을 유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은 당분간 우리가 개선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향후 뭐 1, 2년을 보더라도 이런 모습은 뭐 자영업 쪽에서 어려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문제 의식을 진짜 갖고 봐야 하는 게요. 경제 허리인 40대 취업자가 붕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는 거는 곧 경제 활력을 또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고성장을 지속한다는 거는 이제 생산성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생산성이 가장 높은 계층이 40대입니다. 그러니까 40대가 고용시장에서 밀려난다는 거는 경제 전체의 어떤 생산이나 부가가치가 예전만 못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 이게 결국은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실장님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고용 분위기, 특히 이제 40대 고용 상황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울 만큼 지금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갈수록 안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일자리에 지금 추가로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대처가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필요한 일자리가 무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좀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쭉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사실 필요한 건데 네. 정부의 노력이 헛수고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어떤 정부의 정책은 좀 일시적이고 네. 항구적인 일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일시적인 일자리에 그치다 보니까 그런 효과들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음.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좀 전향적으로 일자리 정책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최근에 일자리 정책이 좋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사실은 이제 복지 정책이거든요. 예, 그것만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정부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이제 실직자들을 이제 창업이라는 이름으로 네. 자꾸 이제 내몰고 있는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창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영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근에 자영업이 어렵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고용 정책의 가장 핵심은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네.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즉 이제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어야만 한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실장님이 뭐 민간에서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추가로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이제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혁신 성장을 강조하면서 규제 개혁을 많이 강조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방향은 맞는데요. 네. 근데 이제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일자리가 없는 문제와 그리고 혁신성장 규제 개혁은 5년 후 10년 후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정책은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네. 일종의 경기 부양책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